남북한 통일 정책에 관해서 대부분 많이 아신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일정 불변하게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 왔는데, 이걸 이제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6.25 전쟁 이전까지는 우리가 남북한에 분단된 것이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건 아니잖아요. 일제 식민지 35년을 마치고 하나의 나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방이 되고 강복을 찾았는데, 이제 전쟁을 정리하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군전체제였고, 남쪽에는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군전 체제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분단이 됐어요. 그때는 그래도 양쪽이 통일하자는 정서가 강했는데, 결국 이제 북한에 여러분들은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 주석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만 나는 주석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김일성이라 하겠는데,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막으면서 무력으로 북진 통일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초기에는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 양쪽이 통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로 원래 한민족이기 때문에 양쪽 다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겪어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면 군사 장비도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를 또 깊어져야 되니까 양쪽에 그러한 능력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통일해보자고 이제 남북한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북한에는 이제 크게 보면 뭐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통일 반응은 연방제고, 여러분들 북에서 이제 연방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완벽하게 80년대 김일성이 얘기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것이고, 남한은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적.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 방안하면 북한은 연방제다, 남쪽은 민족 공동체 방안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북한은 통일을 할 때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제도를 먼저 통일하나 놓고 통일한 이후에 교류협력하고 이렇게 지내는 건 2차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크게 보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남한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이념과 체계가 다르니 한꺼번에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통일하기 이전에 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뭐 이산가족 교류를 가지고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교류를 계속 하다 보면 때가 좀 많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정치적으로 통일하자는 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속에서 각자가 추구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하나 보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은 베트남이 북베트남이 북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건 공산주의 이념으로 있었으니까. 북베트남이 이 자유경제하는 남베트남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베트남 방식으로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하고 싸움할 때 상대방 진영에 몇 편이 많으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베트남에는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한 3그룹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째는 베토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죠. 인도해방전에서. 그러니까 남베트남 사람들 중에 뭐 형제식 관계로도 저녁에 밥을 먹고 형은 북베트남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 동생은 남베트남을 싸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우리 남한에 형제지간에 저녁에 밥 먹고 큰형은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 동생은 남한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형국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북베트남의 공산당에 남베트남 지부가 또 별도로 있었어요. 우리도 북한이 그렇게 시도를 했으면 성공을 못했지만 그런 게 있고, 또 남베트남 내에 남베트남 정부를 반대하는 반대 정부를 또 자체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군사적으로도 괜찮은 데다가 남베트남에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결국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공산을 통일시켰어요. 북한도 그런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럼 그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는 남한에 북한의 공산당이 지구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거기 뭐 통역당 사건, 인혁당 사건 이런 많이 걸렸죠. 뭐 하다가 이제 결국 성공을 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남쪽에서 공산당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이제 당원급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는 것을. 그래서 남한 내에 공산당, 공산주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 풀어라 말이야. 그러면 북한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방법론이 베트남 방식으로 접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북베트남, 남베트남을 결정적으로 전쟁으로 이긴 것은 남베트남을 지원해줬던 미군을 철수시켰어요. 평화협정을 해서 미군도 철수시키니 그 지원했던 한국도 철수하고, 그러니까 다 철수하고 남베트남 사람들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었어요. 미군이 있다면서 미군 무기들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무료로 공격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미국만 없으면 우리가 남한을 이길 건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베트남 방식에 있어서 미군은 철수해라. 당원법 국가보안법 없애라. 그리고 남한의 공산당, 공산주의 이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집요한 그것이 그게 베트남 그렇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그건 우리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월남의 경우에도 항상 대모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베트남 정부가 부정부패와 권리 형편했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인들이든지 학생들이 대모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혼란이 됐죠. 그 남한은 어쨌든 데모를 많이 하더라도 북한에서 오면 뭐 4.19다 뭐다 뭐 이루다 이렇게 하는데 왜 데모를 하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김정은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안 무너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베트남에서 무너져야 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은 그래도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또 군대도 양성해서 국방력도 튼튼해지고 경제가 튼튼해지니까 남한의 주민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좋으니까. 이게 또 마음에 나빴으면 북한이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연방제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북한은 정치부자들 입장에서 통일을 해서 교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남쪽은 경제교류, 문화교류, 뭐 이산가족 교류 이런 걸 어디에서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정치부자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차이 난 거는 북한이 두 개 국가는 나왔잖아요. 이제 통일도 하지 말자는 것이 북한에 나온 거예요. 2023년 말에 북한에서 남한과 북한은 옛날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저 유럽도 하고 화염력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두 개의 민족이고 두 개의 나라다. 그냥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적대 국가, 교전 중의 나라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제 남한하고 관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다 없앴습니다. 남해 통일전 선구도 없애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도 없애고 6.15 남북 공동선언 위원회도 없애고 모든 통일과 관계하는 단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북한하고 통일 문제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없어요. 옛날에는 상대방이 통일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연락하면 거기 또 답이 오고 뭐 잘 되든 못 되든 이렇게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쪽과 교류하지 못하도록 강해 남쪽에서 연결했던 철도 도로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방벽을 북한에서 쌓았고 이제 남쪽하고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북한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영원히 살아있는 지도자 수령 아닙니까? 수령의 명령은 무조건 영원히 살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자라는 친구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시 했던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조선 통일하자는 걸 손자가 하루만에 없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분명한 무슨 전략적이거나 뭐 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의 전문가들이, 남쪽의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북한의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한 것은 남쪽하고 자꾸 교류하니까 남쪽의 한국문화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사상을 이해시켜서 결국은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남쪽하고 교류를 안 시키는 것이 북한 정부가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남한의 동포들은 핵무기로 떼서 언젠가 유사시에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같은 동포라고 되면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나라면 공격을 하기가 좋다. 명분이 된다. 또 김정일이 군부대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개의 국가가 돼야 남한에서 우리를 공격을 하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때려서 통화할 수 있다. 그렇게 김정은이가 직접 군대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적으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유사시에 핵무기와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두 가지 민원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한 80% 정도는 우리 정부나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이 자기 체제를, 북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방어적 한 거다. 더 이상 교류협력 자꾸 하고 남한하고 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대부분 이제 저도 뭐 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나 방송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원래 북에서 자기 남편 보고 오빡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남편 보고 오빡하단 말이야. 이게 어떤 말이야? 남조선 말이야. 말이 됐네. 어린애 보고 노래 불러 이렇게 했는데 어린애는 남한 노래를 모르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의 장마당도 형성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한류의 문화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노래를 새로 하나 배워왔어요. 자기 사령들 북한에서. 도친만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북한에서 노래 부르는 거 다르단 말이야. 재밌단 말이야. 그리고 그 부대에서 계속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그 처음에는 불에서 생각할 때 연변 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남한의 노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남한의 사회가 어떡하고 또 남한의 여러 가지 장마당을 통해서 좋은 물건도 들어가고 이러고 하니까 야 남한은 잘 사네 이런데 특히 이제 남쪽에 들어간 CD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남쪽의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장마당 통해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할 때 북한이 그런 걸 알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그런 CD라든지 뭐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거를 평양 같은 보이거나 이런 데서 다 압수를 한단 말이에요. 압수를 해가지고 왜냐면 검열을 하면서 하니까 그걸 이제 집에 갖다 놓으면 자기 부인이 혼자 있을 때 그걸 본다고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한들이 이야기가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이 평양사회나 북한사회에 보편화되니까 옆집에 노는 아줌마가 같이 불러가 같이 오게 되는 현상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 혼자 재미있어 같이 그만치 보편하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사회에서 야 이 큰일 났다. 괜히 통일하면서 교류협력 해봤자 결국 남쪽 문화가 들어와서 북한을 문화적으로 흡수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원래는 북한을 가게 북한 문화를 남한에 보내가지고 남한을 북한 문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전문가들이 한 75, 80% 그렇게 해요. 그러나 군사 안보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런 게 쉽게 보면 안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좋으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도 핵무력 정책과 법까지 만들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까지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하시는 분은 안보를 더 중시하니까 이거는 언젠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막 자기 방어를 위해서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북한이 두 개의 나라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일부에서 그렇게 했죠. 북한에 두 개의 나라를 하면 우리도 두 개의 나라를 하자. 이렇게. 네? 그게 우리 사회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죽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이냐. 북한이 두 개의 나라를 해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해야 되지. 북한은 북한이 극하다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이 좀 더 지배적이에요. 저도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동독과 서독에도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북한도 초기에는 50년 6.25 전쟁하고 50년대 후반 60년 초반까지는 자기가 남쪽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북에 오신 분들 고위직들 들어보면 김일성 주석은 자기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통일을 간절히 원했고 그러나 김정일 때는 자신은 통일은 겉으로는 통일해도 사실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남한은 워낙 잘 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의 현상은 동서독에도 그렇게 있어요. 과거에 동독이 45년 50년 초반까지는 동독이 서독을 동독 방식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도 허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민당이라는 것은 사회민주당은 동독이 생각할 때 자기 편대로 생각했어요. 이 서독은 동독이 먹을 수 있겠구나. 저거는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50년대, 60년대 들어가면서 선거를 해보니까 공산당이 참편에서 한 표도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사민당도 기민당이라는 주당은 거기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동독이 사민당도 내 편이 아니네. 이런데 바뀌게 생각이. 그럼 서독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동독은 경제적으로 망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오히려 장마다 우리가 동독이 서독한테 먹히겠다. 그래서 동독이 50년대 말 60년대에 동서독은 두 개의 민족이고 두 개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브레즈네프 있을 때, 브루시초프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동독이 서독한테 두 개의 국가를 하고, 그리고 통일할 때는 연합제를 하라고 단지거리 해라 건조를 해줬어요. 그때 김일성은 연방제를 받은 연방제를 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독은 동독대로 우리는 서독하고 두 개의 나라다 했을 때, 서독은 절대로 동독과 서독은 두 개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독일인으로서, 독일민족으로서 통일해야 한다는, 통일될 때 끝까지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대비를 우리하고 딱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독의 했던 방식을 어떻게 생각, 북한이 그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독은 절대로 동독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 하나의 독일민족이다, 하나의 독일인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했듯이, 우리도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동포이고 비록 늦지만 연맹을 통일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통일을 할 수, 때가 되면 통일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다음 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우리도 그럼 두 개의 국가를 하자. 두 개의 국가를 하면 당장 어떤 현상이 생겼다면,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성을 해놨어요. 그 정통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건 왜냐면 6.25 전쟁 이전에 우리가 분단되었을 때 유엔이 남북한이 선거를,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제국가로 만들어 했을 때 남한은 유엔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시작했는데 북한은 선거 못한다, 너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합법적으로는 대한민국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많이 있는 불법단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로 부속되어 있고 방공국가, 국가보호에 있는 그 근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되기 위해서, 그러면 두 개의 국가는 그 헌법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영토는 남한과 뭐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방공국도 바꿔야 되고, 국가도 다 바꿔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다 바꿔야 돼요. 두 개의 나라니까. 별도의 나라인데 무슨 통일을 합니까? 별도의 나라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북한이 비록 두 개의 국가를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통일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통일하자고 해서 뭐 무력을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 통일하잖아요.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정신적으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고 또 같은 동포이고 우리 친척이 있고 이런 같이 평화롭게 통일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무력 통일할 수가 없어요. 보수 통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준비도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다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제 체험 강사님이 또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또 재밌게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강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연장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